대칭이동은 뭐 별게 없어가지고 평행이동은 점이랑 도형이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좀 헷갈릴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대칭이동은 그럴 게 없어요. 대칭이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축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고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고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자, 이 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이런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y축이 있어. 이 점 P, A, B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겠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그냥 이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P 다시가 마이너스 A, P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y축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접어버렸을 때 반대편에 찍히는 그 점에 대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도 별다를 게 없죠.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해서 P 다시가 A, 마이너스 A. 이런 느낌? 이게 대칭 이동이에요. 별거 없죠. 그렇죠?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조금 어려워지면 점과 직선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조금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자주 나오는 거. 이게 있어요.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이게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이 원점은 또 점에 대한 대칭으로도 볼 수 있고 축에 대한 대칭 이동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자, 이 점 P를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 시켰으면 여기 있겠죠. 여기 이렇게. 그럼 얘는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는 아이가 됩니다. 이게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거든요. 원점에 대한 대칭. 거기 보면 교재에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하는 거죠. X축 나랑 했고 Y축 했고 괄호 3번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말 그대로 진짜 이렇게 접은 거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버린 거라서 요렇게 그대로 가면 요 거리만큼 요렇게 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이렇게 보는데 얘를 이렇게 봐도 돼요. 그냥 X축에 대해서 한번 Y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 이동한 결과물이다. 원점 대칭 이동.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중에 제일 대표적인 Y는 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Y는 X에 대한.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건 제일 기본적인 대칭 이동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자, 이렇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도 많이 나와요. X축, Y축은 당연한 거고 별로 고민할 게 없고 원점은 한번 볼만하고 Y는 X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결과부터. 요건 함수 단원에서 역함수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요 P라는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되거든요. 여기일 때는 서로 자리가 바뀌면 됩니다. 자리가 바뀌어요. Y는 X 대칭 이동을 하면 자리가 바뀝니다. 자리가 바뀐다. 이런 거 증명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떠한 점이 있고 어떠한 점이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얘가 어떠한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하면 그 상황은 모두 이렇게 풀거든요. 우리 점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이다 하나랑 중점이다 하나로 문제를 풀게 돼요. 점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게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다음 페이지 보면 57쪽의 개념 두 번째 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Y는 X라는 거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 결국엔 이걸 쓰면 그냥 저렇게 나와요. 매번 B, A가 나와요. 즉 어떤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 결과물을 가정합니다. 여러분들은 X, Y라고 결과물을 가정하고 P와 P'의 중점을 먼저 씁니다. 중점 P와 P'의 중점 하니까 2분의 A 더하기 X, 2분의 B 더하기 Y. 이걸 먼저 씁니다. 얘를 직선 L에 대입을 할 거예요. 직선 L에 대입.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
기울기를 합니다. 그래서 L의 기울기 곱하기 PP-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즉 중점 하나 쓰고 수직 하나 쓴 거죠. 이게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이따 문제 풀면서 같이 해보면 이해될 거예요. 즉 점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은 여기로 가는데 점 가운데 있는 중점은 직선 L 위에 있고, 그리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서로 수직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요 A, B가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한 결과물은 이 과정을 거치면 항상 X와 Y가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한다는 건 자리가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7쪽에서 잠깐 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위에 점에 대한 대칭 이동도 있거든요.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얘는 그냥 쉬워요. 별거 없어요. P가 있어요. 어떤 점이 있고 그 점에서 대칭 이동한 게 P 다시예요. 라고 하면 얘랑 얘의 점 가운데가 얘예요. 그래서 또 중점만 쓰면 됩니다. 중점. 이렇게. 중점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보면 이해도 안 되고 하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괜찮을 겁니다. 자, 한번 143번 가지고 정말 대칭 이동의 시작이란 걸 좀 해봅시다. 143번 문제예요. 대칭 이동의 시작을 해봅시다. 대칭 이동의 시작. 여기는 문제 몇 개 풀어보면 바로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143번 직접 구해봐 얘들아. 삼각형 ABC. 이렇게. 자, 쉽죠? 주어진 4,3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여기 위에 있던 아이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밑으로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y좌표가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하면 얘를 여기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x좌표의 부호가 바뀌고요. 원점 대칭은 아예 둘 다 부호가 바뀝니다. 그러면 우린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가로가 8이 되고 세로가 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4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돼요. 대칭이. 그러면 한번 이제 이걸 안 해줬구나. 자, 145번인데요. 145번. 얘를 내가 좀 바로 같이 보여줄게. 설명을 하면서 같이 풀어줘야 되네. 우리가 점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죠. 점은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도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우리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미지수가 잔뜩 껴있는 이 두 직선이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돼요.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랑 똑같아요, 얘들아. 별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y는 x를 가지고 쉬운 i를 가지고 한번 대칭 이동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y는 x라는 아이를 우리 한번 어떻게 해볼까? 얘를 y축 대칭을 한번 해볼까요? y축 대칭.
그러면 식이 생긴 게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겠죠. 이렇게 y축 대칭을 하니까. 그치? 여기 생겨 먹은 건 일로 오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얘는 여기로 갈 거고 이렇게. 여기는 여기로 갈 거고. y축 대칭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로 표현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라고 하면 이거예요. 그냥 y가 마이너스 y가 된 겁니다. 마이너스 y는 x가 된 겁니다. 마이너스 y가 아니지 미안 왜 이래. 그냥 x가 마이너스 x가 된 겁니다. 큰일 날 뻔. 자 실제로 봐봐요. 여기 있던 아이들이 여기로 간 거잖아. 그쵸? 즉 지금 직선을 여기 있던 아이들이 y축 대칭을 해서 여기로 넘어간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 x가 여기에 위치하게 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던 x가 마이너스 x가 됐다. 여기 있던 x가 마이너스 x가 돼서 여기로 왔다라고 봅니다. 여기로 왔다라고. 그러면 이 y는 x 말고 뭐가 있을까 또? 조금 더 이제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y는 x-1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y는 x-1.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y는 x-1. 얘를 한번 다시 한번 y축 대칭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y축 대칭. 그러면 여기 이만큼 어디부터 어디? 여기부터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게 y축 대칭이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요로 이렇게 갔을 거고요. 여기 있던 아이들이 그대로 요로 이렇게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또 식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식이 생긴 게 어떻게 된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빼기 1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y축 대칭을 하니까 이 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x가 마이너스 x가 된 거잖아. 그쵸? y축 대칭을 한 게. 그쵸? 점도 그랬잖아. 점도 왜? 이 점이 y축 대칭을 하면 x좌표가 마이너스로 변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대칭 이동의 세계에서 도형이나 점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x축 대칭 해보면 x축 대칭 이번에 x축 대칭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얘는 여기로 내려오고 얘가 여기로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되지 않겠어? 얘가 여기로 올라가고 얘는 여기로 내려오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x축 대칭이 되면 여기로 내려와 있겠죠. 여기가 x축 대칭이면 여기로 올라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겠네. 그렇죠?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식이 어떻게 생긴 거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지 않아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찾은 거예요? 자, 우리 x축 대칭이라는 건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럼 y 값들이 싹 다 바뀐 거예요. 부호가. 그래서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은 겁니다.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마이너스 y는 x 더하기 1이 빼기 1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쟤도 그랬잖아. 얘도 x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던 y가 마이너스 y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쟤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한다. 그러면 모든 건 똑같아요. x축, y축, 원점, y는 x 다 도형이나 점이나 같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문제 145번에 이제 둘이 원점 대칭이래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럼 도형을 가지고 원점 대칭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도형이나 점이나 대칭 이동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겠죠. 원점 대칭이라고 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시는 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nx가 마이너스 nx가 될 거고 요 y는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에 n-2y 더하기 5는요. 상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랑 y만 진짜 변하는 거야. x, y, 2의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랑 똑같잖아. 얘를 원점 대칭한 게 이건데 둘이 원점 대칭이라니까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각각의 위치가 똑같은 거죠. x의 개수가 똑같은 거고 y의 개수가 똑같은 거고 상수가 맞춰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거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면 정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정리가 되신 친구들은 147번 문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147. 어차피 원은 여러분들이 반지름은 아까 우리 아까 했듯이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 중심만 변한다. 대칭 이동을 하든 평행 이동을 하든 원은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요. 중심만 변한다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반지름의 길이 구해봐라고 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의 시선은 중심은 변하는데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니까 중심의 좌표만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2,0에서 시작을 한대요.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2,0이고 반지름이 r인 1인데 걔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면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3,-2로 갔겠죠. 그렇죠? 도형의 평행 이동 식을 너무 세우기 힘드니까 어차피 원은 중심이랑 반지름만 알면 여러분들이 최종 식 딱 세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중심만. 자, 그리고 이 3,-1을 y는 x에 대칭 이동했대요. 그러면 우리 아까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는 x랑 y가 자리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마이너스 2,3입니다 라고 쓰면 얘가 뭐 한대? 얘가 지금 현재 이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2,3인데 x축에 접한대 얘들아. 그럼 우리 어제 아닌가요? 어제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x축에 접한대. 그러면 원이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무슨 좌표와 관련이 있어? 원이 x축에 접하면? 머릿속에 그려봐. 이런 거 그려서 생각한다 이제 무조건. 원이 x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이렇게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3이죠. 3. 정답은 3이죠. 그래서 원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중심과 반지름만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지 열심히 식 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149번 문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번엔 아까 우리 또 했던 포물선 나오는 2차 함수 나오는 2차 함수.
교점의 y좌표가 4일 때 0,4를 지난다고? 4, 3, 9, 18, 10 4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가 1, 오케이, 얘 1. 자, 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얘들아. 한번 두 개를 좀 보여줄게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내가 칠판에 써둔 게 첫 번째 방법. 이건 1번입니다. 1번. 두 번째 방법부터 좀 보여줄게요. 포물선은 계산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서요.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y는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그러니까 2차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모양이기 때문에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라고 한다면 x가 마이너스 x가 되고 y가 마이너스 y가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y는 x가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제곱을 하면 의미가 없죠.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빼기 a. 이렇게 원점 대칭을 한 결과물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5만큼,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그럼 이거는 y 대신에 y 마이너스 5를 써야죠. 아까 우리 연습했던 도형의 이동이잖아요, 지금, 그지? 자, 도형의 이동할 거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5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 y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빼기 a.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a 더하기 5 이렇게 까지 하면 최종적으로 끝났다. 다 구했다. 그럼 얘가 y축과 교점이 있는데 그때의 y좌표가 4래. 얘가 y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4라는 건 0,4를 지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얘들아? 이 포물선이 y축과 만나긴 만나는데 그때 y좌표가 4래요. 자, y축과 많다 이런 거야. 이런 포물선이 있는데 y축과 만나는데 그때 y좌표가 4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0,4를 얘가 지나요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끝에 뭐 되게 와닿지 않게 어렵게 써져 있는 그 줄글을. 그러면 이제 4,0 대입하면 정답이에요, 얘들아. 여기다가 얘가 0,4를 대입하면 정답이에요. 그걸 지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4는 마이너스 a 더하기 5니까 따라서 a가 1입니다 라고 쓰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은 그냥 우리가 했던 계산들 별로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2차식은 2차 방정식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계산이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왜 아까 내가 2차 함수는 뭘 본다고 했어? 원액의 중심이 있다면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과 x제곱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해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두 번째 방법. 그러면 얘는 꼭지점을 구하세요.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준 꼭지점을 구해야. 그리고 이 꼭지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5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하란 대로 한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태어났죠. 그렇죠?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추적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뭘 해? 식을 만들어 이제. 즉 1, 마이너스 a 더하기 7이 꼭지점인 2차 함수 식을 세우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이 식으로 그냥 푸는 것부터 보여준 이유가 있는데 이 1번 풀이로 여러분들이 풀 거면 즉 2차 함수 문제인데 대칭 이동이 껴있을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 게 하나 있는데, 자 얘들아, 원점 대칭이라는 건 이 원점 대칭 안에 뭐가 섞여 있죠? 축 대칭으로 생각을 하면 x축 한 번, y축 한 번으로 이해하면 좋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x축이 껴있어요. 이거 지금 원점 대칭 안에는 x축 대칭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저 포물선 원래는 이 포물선은 어떻게 생겼어? 원래는 아래로 굴러가게 생겼지, 그렇지? 근데 원점 대칭이라는 건 그 원점 대칭 안에 x축 대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가 x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위로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을 하면 얘가 뒤집어져 있어. 그러면 최고차 항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돼? 2가 아니라 여기서 답을 써야 돼. -2라고 써야 돼. 이렇게. 왜냐면 원점 대칭을 하면서 포물선이 뒤집어져 버렸어. 그쵸?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2번부터 보여준 거야. 저는 저런 섬세한 작업이 좀 힘든데요? 그럼 그냥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저 계산을 좀 빨리 하고 싶어요 하면 꼭지점만 뽑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안에 대칭 이동이 껴있으면 포물선의 모양이 혹시 이렇게 뒤집어지진 않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원점 대칭 같은 게 있는지요. 그러면 뒤집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2차 함수 식을 세울 때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세우는데 그냥 2의 x-1의 제곱 빼기 a 더하기 7이 아니라 -2라고 두호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식 계산했을 때도 여기에 최고차 개수는 어느새 보니까 -2로 바뀌어있죠. 왜요? 여기요. -y 때문에 그래요. -y 때문에. -y가 됐다는 건 원점 대칭 안에 x축 대칭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꼼꼼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2차 함수의 대칭을. 자,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어려운 거 좀 건너 쭉 뛰어서 154번입니다. 155번입니다. 이것도 좋아요. 155번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포물선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배우는 순간 앞으로 모든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만나는 모든 함수는 다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무리 함수에서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이 또 나오겠죠. 둘이 생긴 걸 보면 어쨌든 포물선이 어떤 점에 대해 두 개의 2차 함수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생긴 걸 좀 보기 위해서 뭐부터 찾아? 항상 포물선은 꼭지점부터 찾아요. 꼭지점부터 이렇게 꼭지점부터 찾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포물선이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일까? 하면 이렇게 돼요. 일단 두 포물선 자체의 꼭지점부터 얘네 둘의 대칭성부터 좀 따져주면 돼요. 얘네 둘이 이렇게 대칭일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대칭이야? 다 이런 식으로 다 대칭이 되겠죠. 다 이렇게 대칭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요 포물선이라는 아이 자체가 이 하나만 볼게. 이 이차함수 위에 거 볼게. 이 자체가 이미 스스로 대칭이지. 이 스스로 이미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렇죠? 얘도 이 자체가 이미 스스로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렇죠? 꼭지점에 대해서 이미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i의 x제곱의 개수는 1이고요. 이 i의 x제곱의 개수는 -1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굴곡진 정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굴곡진 정도가 똑같아요. 굴곡진 정도는 이 x제곱의 개수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와닿아야 되는데 고민을 한번 해봐요.
얘들아 x제곱이랑 2x제곱 누가 빨리 증가하나요? 1을 넣었을 때 2고 1이고 2를 넣었을 때 8이고 4고 3을 넣으면 54고 9고 자, 압도적으로 2x제곱이 빨리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증가한다는 게 얘는 완전 좁다라는 거고 얘는 완전 넓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굴곡진 정도는 x제곱 앞에 개수가 결정하거든요. x제곱이나 그럼 얘네들은요 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좀 더 깊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x랑 x제곱의 증가량도 비교해 보면 x제곱이 압도적으로 빨라요. 그렇지 않아요? 1 넣으면 2 넣으면 x제곱이 압도적으로 이기죠 그냥. 그래서 기울어진 굴곡진 정도는 x제곱의 개수가 결정해요. 그러면 얘랑 얘의 굴곡진 정도는 똑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들이 다 각자 이미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어느 점에 대해서 대칭이지를 찾아 놓으면 그 점에 대해서 얘네들 다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네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 둘이 정확하게 지금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이 점. 예를 들어 뭐 그 점을 P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이차함수들은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갖고 있겠죠. 이렇게 대칭일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대칭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막 대칭성을 띠고 있을 거예요. 두 개의 공선. 그러면 점 P가 구하려면 쉽죠. 결국에 이것만 알았다면 여기서 얘는 1,2랑 얘는 3,-2 꼭지점이 각각 1,2랑 3,-2니까 걔네들의 정 가운데 너 뭐니? 2,0 중점이 정답이 되겠죠. 정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신 친구들은 157번 문제 한번 고민을 해보러 가시죠. 157번 문제. 맞네. 이제 원을 직선의 대칭으로 한다. 원을 직선의 대칭. 자, 여러분들한테 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이거. 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들은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 반지름은 안 변해. 이미 여러분들 찾아놓지 않았어? 문제에서 이런 원을 줬어. 걔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식을 원의 방정식을 표현해봐 라고 하면 반지름은 안 변하잖아. 그치? 그럼 그냥 반지름은 1입니다. 오케이, 반지름은 찾아놨어. 그러면 중심만 찾으면 돼. 중심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준 원의 중심이 1,1이잖아요. 1,1. 요 1,1을 y는 x-1에 대칭한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그게 또 이 원의 중심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죠? 우리 오늘 계속 원은 중심만 가지고 한다는 거지. 그러면 1,1을 y는 x-1에 대칭 이동해볼까?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y는 x-1이 있고 그러면 1,1은 여기 있다고 해봤을 때 여기 여쯤에 1,1이 있다 해봤을 때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쯤에 있어서 걔가 뭐니? 라고 우리가 찾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 미지수로 가져간다고. A, B
이렇게 미지수로 가정하세요. 우리 찾아야 되는 아이를.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은 두 가지를 써. 자, 첫 번째 뭘 쓸까? 중점부터 써볼까요? 중점. 지금 대칭 이동 시켰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똑같죠? 대칭 이동 시켰으니까. 그 말은 얘네들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중점이 주어진 직선 위에 있다. 중점이 문제에서 제시한 대칭의 기준이 되는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중점 구해봅시다.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1 얘가 y는 x-1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합시다. 2분의 b 더하기 1이 2분의 a-1입니다 해서 b 빼기 a가 마이너스 2다라고 식이 하나가 세워졌네요. 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y 마이너스 2네. 땡큐. 큰일 날 뻔했네. 땡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2. 그러면 b 더하기 2. 그러면 b 빼기 a가 마이너스 3. 땡큐. 이렇게 됩니다. b 빼기 a가 마이너스 3. 됐겠지?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y 2분의 b 더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1 빼기 a가 마삼. 오케이 됐고. 그럼 두 번째 중점 썼어. 그럼 두 번째 뭐 쓴다고 할까? 우리 기울기 쓴다고. 기울기. 지금 뭐야?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란 말이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1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네. 이렇게. 즉 1,2랑 a, b 이 두 개의 점 가지고 구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a 마이너스 1분의 b 빼기 2가 마이너스 1이다가 되면서 b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되니까 a 더하기 b가 3. 근데 우리 아까 구한 식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 3. 그럼 b가 0, a가 3. 이렇게. 그러면 원의 중심을 잡고 3,0인가? 맞네. 3,0이 나왔어. 예쁘게 나오네. 찾았다. 드디어. 이렇게. 원의 중심이 3,0이네. 그리고 반지름이 1이네. 하는 이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죠. x-3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상황을 자꾸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가셔야 돼요. 됐나? 안 됐나? 어려운가? 정리가 되신 친구들은 정리되신 친구들 뭘 풀러 갈 거냐면 159번입니다. 159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원의 방정식에서 했던 게 자꾸 나오는 거죠. PQ 더하기 QR 최소값. PQ 더하기 QR 최소값. 우리 평면좌표 단원에서 이런 문제 풀었었는데 이거 평면좌표 단원에서 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거? 유형이 선분의 길이의 합 평면좌표 단원에서 이거랑 비슷한 표 하나 더 있었지. 선분 제곱의 합 그치? 그러면 제곱의 합은 2차 함수 문제라 했고 그냥 길이의 합은 내가 무슨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길이의 합은 항상 거의 대부분 최단거리 문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었는데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시선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최단거리입니다. 최단거리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최단거리입니다. 그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은 요 일단 눈에 띄는 게 PQ랑 QR. QR은 어쨌든 우리가 뭔가 어떻게 하기엔 좀 어렵고 PQ부터 좀 볼게. 지난 시간에 원 했으니까 PQ의 길이가 최소다. 즉 원밖에 한 점과 원 위에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다. 이거 어제 기준이 언제 나라고 했죠? 기준이 어제 원밖에 한 점으로는 안 했고 원밖에 한 직선으로 했죠. 원밖에 한 직선이나 원밖에 한 점이나 보는 시선은 똑같아. 원 위의 한 점과 원밖에 어떤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는 기준이 항상 중심과 그 점 요때 이걸 긋고 거기서 요 반지름만큼 뺀 요때가 될 겁니다. 요 길이가 최소가 될 겁니다. 원 위의 한 점과 원 밖에 한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는 이때가 되는 겁니다. 최소는 이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건 오케이. 즉 중심과 요 Q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뺀 거죠. 요건 오케이. 요건 어제 했던 거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어쨌든 지금 우리가 노란색으로 이만큼 표시한 거에다가 뭘 더하겠다는 거지? 요 길이 이렇게 더하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때 최소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길이하고 최단거리라는 걸 알아. 그리고 단원 자체가 대칭이동 단원이지. 그러니까 뭘 할까? 자, 우리 최단거리 만들 때 뭘 만들었죠? 항상? 그때 문제 풀 때 생각해보면 직선을 만들지 않았나? 최단거리를 만들 때 직선을 만들지 않았어? 얘도 직선을 만들어야 돼. 그럼 우리가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선분 두 개가 직선이 되려면 요 R이라는 점을 대칭 이동을 한번 시켜본 거야. X축에 대해서 이렇게 12,-1이라고 대칭 이동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요 빨간색 길이가 여기도 똑같지? 여기 길이도 똑같이 빨간색 이렇게 길이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R이 그대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내려가면 어차피 이 길이나 현재 똑같다고. 길이가 똑같다고. 길이 유지. 그러면 다시 시선이 바뀌었지. 요 노란색 더하기 빨간색이 이 빨간색이 아니라 요 노란색 더하기 이 빨간색의 거리의 합의 최소가 길이 합의 최소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노란색이랑 이 빨간색이 어떻게 된다고? 일직선이 돼야죠. 이 노란색이랑 빨간색 일직선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중심과 원의 중심과 우리가 대칭 이동한 이 점 12,-1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일직선으로 쭉 이어져야 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일직선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진 게 정답. 그럼 Q가 어디 있다라는 거니? 사실 Q는 그러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을 때 Q가 여기 있을 때 최단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최소값은 원의 중심인 0,4와 여기에 우리가 대칭 이동해서 만든 12,-1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거리. 즉 파란색 전부 다를 쭉 구하세요. 거리를. 그럼 이때 거리 구하면 144 더하기 25의 루트니까 13이네요. 13. 거기서 우리 이쪽 길이의 최소는 여기서 반지름 뺀 거라 했잖아.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 길이만큼 빼셔야죠. 원의 길이의 반지름이 2니까 빼기 2는 11. 즉 지금 P는 여기 있어. P는 여기 있는 겁니다. 이 파란색 직선과 원이 만나는 점 여기가 P고 이 파란색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이 Q.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렵죠. 그냥 최단거리도 어려운데 원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최단거리를 연습해 봅시다. 161번입니다. 정리해 보시고. 그래서 161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하고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합의 최소. 이걸 원하네. 그렇죠. 삼각형 둘레의 길이의 합의 최소 아니야? 그러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최소지 합의. 그러면 선분의 길이들의 합의 최소네. 이것도 최단거리 문제구나. 최단거리 문제구나. 그럼 최단거리 문제면 여러분들의 핵심은 일직선 만드는 거구나 이거. 일직선 만들러 가봐야겠다. 가봅시다. 일직선 만들러. 그러면 이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일직선이 될 수 없는 도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직선을 만든다는 건 이건 핵심은 대칭이동이라는 거거든. 저기 위에 있는 점들을 어떻게 대칭이동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럼 대칭이동을 할 때 핵심은 또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예쁘게 주어진 좌표가 있어요. 예쁘게 주어진 좌표가 있어. 예쁘게 주어진 좌표가 있습니다. 뭐죠? 2,4죠. 2,4. 쟤를 가지고 대칭 이동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얘를 가지고 대칭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즉 이 문제 딱 보면
2,4 얘를 어떻게 대칭 이동 해가지고 요거 세 선분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AB를 옮겨 봅시다. 요거랑 똑같은 길이를 갖는 점으로 만들어 볼게. 이렇게 A를 이렇게 한번 Y축 대칭을 시켜 볼게요. Y축 대칭. 그럼 A 다시가 마이너스 2,4가 되는데 이때 AB나 A 다시 B나 길이가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길이 똑같지 않나요? 어차피 이렇게 옮겨온 건데 이렇게 길이 똑같지 않나요? 길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 A 2,4를 이번에 한번 Y는 X에다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Y는 X에다 이렇게 이쯤에다가 이렇게 대칭 이동 시켜볼게요. 그럼 여기를 A 다시라 만들고 2,4가 Y는 X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4,2입니다. 그러면 우리 요번엔 요 AC가 A C랑 길이가 똑같겠죠? 이렇게까지 일단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펼치는 중이야. 삼각형을 펼치는 중입니다. 펼쳐서 일직선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한번 쭉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서 왜 이렇게 풀었는지 되짚어 줄 거예요. 좀만 한번 이해하려고 따라와 보세요. 한 번 더 이해시켜 줄게요. 얘는 열로 갔고 또 한 번 얘가 열로 가면서 우리가 AB는 A-B가 된 거야. 즉, 요 AB가 이제 A-B가 된 거고요. 요 CA는요. C의 A-가 된 겁니다. BC는 가만히 내두고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바뀐 거 아니야? 우리한테 원래 원했던 게 초록색, 흰색, 노란색 요 삼각형의 길이의 합인데 요 초록색은 열로 갔고 요 노란색은 열로 갔으니까 이제 펼친 걸로 보면 요 초록색, 요 흰색, 요 노란색이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제? 일직선이 돼야 되는 문제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뀐 거니? 이게 언제 최소야? 라고 물어보면 A-에서 A-로 가는 최단 거리가 정답이지 않아요? 이 상황이 마치 삼각형을 펼쳐놓고 보니까 A-에서 B 들렸다가 B에서 C 들렸다가 C에서 A-로 가는 그림으로 해석이 되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B랑 C를 줬나요? B랑 C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문제에서 그냥 Y축 위에 어떠한 점 Y는 X 위에 어떠한 점이지.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B와 C가 그냥 어디 축 위나 어디 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 B와 C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위치를 옮길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B와 C는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A-에서 A-로 가는 최단 거리는 언제야? 일직선일 때죠. 이렇게 요 파란색 직선이 정답입니다. 저 파란색 직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4와 4,2 사이의 거리가 정답이 될 거고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답을 내면 36 더하기 4의 루트니까 2 루트 10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그러면 B가 어디 있는 걸까? 얘들아, B는 여기 있는 겁니다. B는 여기 있는 거고 C는요 여기 있습니다. 저 상황이 최단 거리일 때 B랑 C는 자유로우니까. 여기까지 됐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같이? 상황을? 자, 이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접근을 했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삼각형 둘레의 길이의 합의 최소를 원해. 그럼 머릿속에 이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이네? 하면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은 항상 거의 대부분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걸 잊지 말고 일직선 만드는 거에
첫 번째 키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삼각형을 일직선으로 만든다는 건 삼각형을 펼칠 수밖에 없거든. 저 상태인데 어떻게 일직선을 만들겠어? 근데 삼각형을 펼친다는 건 결국에 같은 거리를 갖는 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아니 펼치는데 막 펼쳐가지고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다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들을 다른 선분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얘기거든. 일직선을 만들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대칭이동이라는 걸 써야겠다라고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대칭이동은 거의 무조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일직선 만들어야 되는데 대칭이동 써야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부터 뭘 하는 거냐면 주어진 문제의 점들의 구성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점들의 구성을 파악해야 돼요. 점들의 구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쁘게 문제에서 제시한 점이 있을 거야. 좌표를 제시한 게 있다고. 예쁘게 2,4 같은 거 예를 들어. 이거랑 그냥 자유로운 점이 있다고. 자유로운 점이 있어요. 어느 직선 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축이나 이렇게 점들이 분명히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핵심은 뭐냐? 여기로 갑니다. 얘를 대칭이동 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갈 건데, 그럼 얘를 어디에다가 대칭이동 시키지가 핵심이잖아. 그렇잖아. 무작정 대칭이동을 막 시킬 수는 없고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면 얘입니다. 얘가 대칭이동의 기준이 됩니다. 그냥 준 거 아니야. 저기서도 B하고 C는 그냥 준 게 아니야. 자, B가 어디 위에 있다고? B가 Y축 위에 있지, 그치? 그래서 A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겁니다. 그리고 C가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X 위에 있잖아. 그래서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준 그냥 어디 위에 있어 라고 하는 얘가 대칭이동의 기준이 되고, 그 점이 위치하고 있는 직선이 대칭이동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설계가 항상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 무조건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B가 Y축 위에 있으니까 점 A를 Y축에 대칭, 점 A를 Y는 X에 대칭, 이렇게 무조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의 구조를 해석해서 펼치고 나면 저렇게 직선 돼야 되네 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항상 설계가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공부 좀 하다가